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들으셨을 텐데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을 때 먼저 무릎 관절은 위쪽에 있는 허벅지 뼈와 아래쪽에 있는 정강이 뼈가 만나는 그 사이 공간을 얘기하는 곳으로 그 부위에 있는 구조물들이 정상이어야 하는데 연골에 손상이 온다거나 심한 경우 결손이 생기고 그다음 반월상 연골 파열 같은 손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관절 간격이 점점 좁아짐으로써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아우르는 그런 질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으로는 흔히 알고 계시는 노화, 그 나이 외에도 성별이라든가 유전적 요인 그리고 비만 이런 것들 일차성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골절이라든가 연골, 반월상 연골판, 인대 손상 같은 그런 외상으로 인한 것 그리고 세균성 혹은 결핵성 관절염과 같은 질병 그리고 흔히 아시는 O다리나 X다리 같은 다리의 변형과 같은 그런 2차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발생하는 무릎 퇴행성 질환 살펴보았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나에게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자가 진단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또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 그리고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까지 좀 전체적인 걸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무릎이 아프겠죠.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을 때는 통증 때문에 걷기가 힘들다고 먼저 얘기를 하시고 이제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거나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다. 그다음 무릎이 뻣뻣하고 움직일 때 뭔가 덜덜거리는 소리가 난다. 다음으로 무릎이 자주 부어서 물이 차고 동네 병원에서 물을 자주 뺀다거나 무릎이 저녁만 되면은 열감이 있고 후끈후끈하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해서 다리가 오다리로 변형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왔을 때 왜 통증이 생기느냐? 그것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네. 정상 엑스레이, 무릎 엑스레이에서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오게 되면은 일단 관절 간격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그 내에 있는 뼈 연골이라든가 연골판 그런 부분에 손상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릎을 보호해주는 구조물들이 서서히 망가지게 되면서 무릎뼈 자체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뼈 자체가 경화되고 파괴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 심해지고 따라서 통증도 같이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들 살펴보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네. 그런 증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젊은 분들도 또 이렇게 좀 통증을 호소하고 또 발병 나이도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젊은 분들도 좀 자세하게 증상 관찰을 해보셔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면서 통증이 유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간격이 좁아진 무릎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퇴행성 관절염 초기 그리고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랑 자가 운동 치료, 물리 치료 같은 것들을 해보실 수 있고 증상이 심할 때는 그때그때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 경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된다거나 관절염이 좀 더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절 내부에 있는 손상을 직접 해결해 주기 위해서 관절 내시경 치료라든가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더 진행해서 통증이 심해지고 퇴행성 관절염 말기가 되게 되면은 흔히 알고 계시는 그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까지 마지막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계별 치료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2부에서 관절 내시경과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관절 내시경, 주변에서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관절 내시경은 어떠한 수술인가요? 네, 우선 큰 절개 없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관절 내시경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넣어서 하는 수술이고 이때 손상 부위가 어떠한 상태인지 초고화질 그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절제술이든 봉합술이든 미세천공술이든 다양한 그런 치료를 진단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수술인데요. 절개를 하지 않고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기구를 네. 삽입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진으로만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것 그렇죠? 같아서 저희가 또 실제 치료 과정을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보시는 영상은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서 지금 보시면은 반월판 연골의 뒷부분이 길게 횡파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 기구를 통해서 다듬어주고 잘라냄으로써 그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병변을 직접 제거해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지금 저렇게 해서 밖으로 빼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거는 이제 절제술, 잘라내는 그런 수술이고 병변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봉합술을 하는 사진인데 뒷부분으로 길게 횡파열이 되어 있지만 비교적 마진이 깨끗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 봉합실을 통해서 예쁘게 꿰매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보니까 이해가 쉽네요. 자, 그렇다면 다양한 관절 치료에 사용이 된다는 이 관절 내시경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분들이 느낄 법한 장점들은 뭐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내시경 수술이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그런 피부 절개를 크게 하는 그런 수술이 아니라 수술 기구와 카메라가 들어갈 수가 있는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5mm 정도 아주 작은 절개만 필요하고 따라서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할 수 있고 수술 시간 또한 20여 분 정도로 짧은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회복도 빠르고 입원 기간도 하루 이틀 정도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으시거나 혈압, 당뇨, 기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술 시간이 짧아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고요. 또 고령의 환자분이나 당뇨, 고혈압 있는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들도 치료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좀 수술을 좀 꺼려하시거나 두려워하시는 네. 분들에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한 사례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대표적인 사례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이분은 평소에 이제 등산을 많이 하시던 분입니다. 증상은 한 6개월 전부터 걸을 때만 해도 통증이 생긴다. 그리고 뭔가 무릎 안쪽으로 시리고 아프다. 그렇게 병원을 찾으셨던 분이고 병원에 오시기 전에 주사치료, 동네 병원에서 주사치료도 여러 번 해봤는데 그때만 잠깐 좋아지고 큰 호전이 없다. 그렇게 해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이제 MRI 검사를 통해서 그 내측 안쪽에 있는 반월상 연골의 뒷부분이 파열된 것을 확인을 했고 따라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기로 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은 MRI 소견과 마찬가지로 반월상 연골 뒷부분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단순히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연골판 자체가 조금 해져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잘라내고 다듬어 줌으로써 통증의 원인이 될 만한 병변을 제거한 그런 수술입니다.